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내정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내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여권의 이런 총선 전략, 정치인 전략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패스트 트랙에 지금 연동제, 석표율제를 지금 도입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지금 아직까지도 타입이 안 되어 있는 마당에 이제는 내년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전직 국회의장까지 총리를 임명하면서 지금 지역구를 비우고 나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하 이 참 대단한 정치적인 술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이 질서도 없고 정말 아리오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장은 가장 원로로서 예우를 해서 우리 박관용 의장님 이후로 전부 다 지금 다 정계 은퇴 그리고 명예퇴직을 하고 원로로서 국가 원로로서 이제 지내고 계시는데 아니 이 정세균 의장만 무슨 그런 권력 욕심이 많은지 그 종로 지역구를 던지지도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선거 준비를 하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고집이라 그럴까? 옹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권에서 이제 그 지역구를 이낙연 씨를 주든 안 그러면 임종석 실장을 주든 하기 위해서 지금 국려지책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간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런 예가 있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게 3등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장, 서열 4위 그리고 국무총리가 서열 5위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 현직 장관이 국회의원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장관을 오래 하고 이렇게 진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상권 분립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라는 거는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행정부의 잘잘못을 지적을 하는 게 국회인데 국회의원이 좀 됐다가 한 3선쯤 되면 전부 다 입각할 생각을 하고 정부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벼슬자리 할 생각을 하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상권 분립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물 건너갔고 정치의 룰도 없어진 바닥에 국가 기존 질서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전 분명히 상권 분립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천해야 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헌시작같이 버리고 그거를 지켜야 될 여권에서 더 그걸 허물고 나오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은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제는 전무후무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전무후무 한 건데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참 기가 차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가까운 일본에 최근에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아소다로라는 외무상 아베 밑에 지금 있죠. 그분이 이제 총리를 했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총리한 분이 장관을 했는데 어떠냐? 그래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내각제 나라 아닙니까? 이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미국을 가까이 봅시다. 어디 미국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이 그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누가 있습니까? 다 견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이 민주주의가 성립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그 집권 여당에 표를 주고 또 집권 여당이 A당이 되면 또 야당에 국회의원 의석을 많이 줘가지고 견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정치의 질서고 민주주의의 룰인데
지금 이건 뭐 다 같은 편들끼리 여당 의원이 여당 장관으로 들어가고 입각하고 뭐 견제를 어떻게 합니까? 한통속이 돼가지고 뭐 그 여당 국회의원들 사실은 뭐 청와대 뭐 앞제비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뭐 예산법 통과시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뭐 더더구나 그 날치기와 자기 아들 공천권을 맞바꿔 할 정도로 지금 뭐 욕을 얻어먹는 거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이 정세균 의장이 참뭐 겉으로는 아이고 우아하고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너무 권력욕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정도 제안이 들어오면 거절을 해야 됩니다. 거절을 하고 자기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앞에 선배들 며치로 같이 그만두고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목리를 부리니까 거기에 나가려고 출마 준비를 했던 임종석 실장, 지금 비서실장 정계 은퇴 선언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그만두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래저래 뭐 어떤 면에서는 자리를 비워가지고 뭐 이낙연 총리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일종의 총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가 질서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인사를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참 이건 아니고 그 발상 자체도 어섭지만은 그걸 또 덜 큰 수락한 정세균 의장은 전 의원이죠. 현직 의원입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행태를 하느냐. 사실은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김진표라고 하는데 김진표 의원하고 정세균 의원하고 누가 경제통입니까? 뭐 대통령 내정할 때 정세균 의장을 해가지고 소통을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진표 의원이 더 경제통 아닙니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권에 인물이 없습니까? 참 문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에 어떻게 인물이 그 총리 후보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인재가 없으면 상고처를 해서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어디 정치인을 또 다시 맡겨가지고 선거를 하겠다 하는 이 발상 참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이 여건이 막판까지 가는구나. 이 막다른 골목까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뭐 누구는 그러겠죠. 뭐 할 수 있겠지. 왜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회의장 지난 분이 아무데나 갈 수 있지. 물론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국무총리냐 이거죠. 아무데나 간다 그러면 정견 돼가지고 차라리 뭐 어디 불의의 시설에 가서 원장을 하든지 요양병원에 가서 환자들 손발을 좀 닦아주고 씻어주고 뭐 그렇게 하시든지 해필이면 국무총리를 가면서 자리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다는 그 따위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참으로 좀 점점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너무 호환무치하고 뻔뻔해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구걸할 것이며 대권에서 정권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연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청문회도 지난한 길입니다만은 정세균 의장의 그 어떤 거치, 태도, 그것도 잘못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사람 구하는데 너무 꽉 막힌 이 현실, 여권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 싶은 게 참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정세균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례대로
원로로서 남고 처음 모습 보이지 말고 진짜 나갈 때 처음 모습 보이는 거 욕됩니다. 물러나시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원로가 몇 명 있습니까? 그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장 한 분이 총리를 합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